자, 오늘 4차시 논리적 사고의 맥입니다. 이제 거기 4페이지 상단에다가 쓰면서 좀 볼게요. 됐죠? 뭐라고 쓰시냐면 일단 거기다가 조금 작게 쓰셔야 돼요. 추론이라고 쓰세요. 추론. 자, 글을 잘 읽었다를 대전제로 한 뒤에 잘 읽었으면 이제 글에 제시된 근거들, 내용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과정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추론. 자, 추론이 뭐다? 추론은 근거를 바탕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무슨 과정? 논리적 과정. 저게 추론이에요. 이제 사전적 정의이고요. 추론은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근거를 잘 마련을 하셔야 돼요.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게 글 읽는 거야. 이제 글 읽는 거고, 결론은 선택지에 있으니까 그것을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자, 논리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사전에 찾아보면 이치에 합당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치에 합당함. 이게 논리적이라는 뜻이거든. 이치에 합당하다라는 건 또 무슨 얘기냐? 간단해요.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더 쉽게 얘기하면 반박 불가. 이제 글에 있는 내용이 어떤 요소들을 바탕으로 하건데 이 얘기는 맞을 수밖에 없다, 틀릴 수밖에 없다라고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논리적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찾느냐의 문제인 거죠. 논리적인 걸, 이치 합당한 걸 어떤 식으로 판단할 건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꼭 어떤 식으로 답을 찾아야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할 것인지 꼭 고민을 하셔야 돼요. 물론 당연히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앞에 뭐가 꼭 필요하다? 근거에 해당하는 지문에 대한 이해가 꼭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꼭 필요하다라는 건 아주 중요한 전제고요. 알겠지? 자, 그래서 근거를 잘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뭐냐면 근거를 활용하는 방식. 자, 요걸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되는데, 사실 요 부분은 뭐 지금 얘기하는 거는 수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뭐 전체적인 공부에 관련해서도 중요한 얘기이기도 해요. 좀 잘 들어보세요. 봐봐. 글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 그리고 그 나와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답을 찾을 때 활용할 것인가는 사실은 타고나는 부분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요거는 조금 직접적인 연관이 조금 떨어지는데 선생님은 공부도 타고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 사람들이 다 각자가 다른 특성과 다른 장점을 갖고 태어나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지금 얘기할 건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공부라는 한 가지 요소만 가지고서 학생들 전체를 다 줄 세워놓고서 판단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지? 그럼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그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꼭 좀 바꿔주시길 바라고, 어찌됐든 간에 공부는 잘하는 성향과 그렇지 않은 성향이 나눠져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건 받아들여야 돼요. 문제는 그걸 받아들이고 좌절하고 절망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케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오히려 더 좌절하고 절망하고, 제일 중요한 건 스스로를 자책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근데 내가 그랬거든. 내가 수학에 진짜 머리가 없어요. 수학이 진짜 왜 농담식으로 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수학 과학에 장애가 있다. 수학적 사고랑 과학적 사고에 대해서 좀 장애가 있는 것 같아. 왜 끄덕거려? 이거 잠깐만. 왜 야, 이거는 끄덕거릴 타임. 너 안 듣고 있지? 귀뚱으로 듣고 있지? 내가 수학적 과학적 사고에 장애가 있는 것 같다 해서 고개를 크게 끄덕거려. 이건 그 타이밍이 아니지, 이 양반아. 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그래서 되게 자책도 많이 했어요. 해도 안 되나 보다, 이렇게. 근데 이런 거지. 아, 나한테는 그러한 재능이 없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나서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번 단계가 생기는데, 그냥 자책만 해가지고는 다음 단계가 안 생겨요. 알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사람마다 다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훌륭히 타고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확실해요. 자기 자신한테 어떤 특성이 있는지 스스로 알아야 돼요. 알지? 왜 국어 같은 경우에 공부 1도 안 하는데 시험만 보면 좀 잘 보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특히 모의고사 쪽으로 타고나는 거예요. 그거 선생님 친구 중에 한 명 있어요. 다른 거 다 꼴찌예요. 진짜 아예 그냥 싹 꼴찌야. 국어만 평균 이상을 해. 진짜 글자를 하나도 들여다보지 않는데, 근데 걔가 국어를 아주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평균 이상만 하는 이유는 단어를 몰라서 책을 1도 읽어본 적이 없거든. 근데도 평균 이상은 나와. 아, 이거는 분명히 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지? 그건 일단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한테는 없구나. 그러니까 때려치자가 아니라, 사실 그러면 좀 좋은데, 그지? 때려칠 수 있으면 포기하면 편한데, 그럴 수 없으니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오케이?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조건을 적용시켜 놓고 공부를 계속 진행하면 안 되는 경우에, 막히는 경우에 방법이 없어져요. 알죠? 그거는 절대 뭐 할 필요가 없어. 스스로를 탓하거나 스스로의, 물론 그런 거 있잖아요. 일단 선생님도 제일 아쉬웠던 게 뭐냐면, 키가 너무 작은 거야. 고개 끄덕이지 마. 진짜 상처 입을 거야. 상처 입어버릴 거야. 키가 너무 작은 거야. 나 지금 키가 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지치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는 게 지쳐. 나중에는 어쩔 수 없잖아. 야, 깔창을 있는 대로 깔아봤는데, 근데 어쩔 수 없잖아. 내가 타고난 걸 어떻게 해. 그지? 잠깐만, 무슨 간증도 아니고 왜 이래. 눈물 날라 그러지? 일단은 무슨 얘기냐면,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예요. 알겠지? 다시 좀 돌아와서 지문에 있는 근거를 답을 찾는 데 활용하는 그 능력은 타고나는 부분이 있어요. 알겠지? 자, 그 다음을 잘 들어야 돼. 그럼 타고나지 못하면 그걸 못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재능충들이 있어. 그럼 재능충들만 다 성공을 하나? 절대 그렇지 않죠. 여기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나 절대 꼰대 같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야. 노력을 통해서도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잖아. 그치? 노력을 해라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야. 알지? 재능으로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고, 노력으로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고, 운으로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고, 엄마 아빠 찬스를 쓰는 케이스. 이거 좀 그런가?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케이스만 보지 마시라고요. 알겠죠? 답을, 근거를 활용하는 방식은 타고나는 부분이 있으나 그것만으로 저걸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경험이에요. 경험. 오케이? 내가 이 근거들은 이런 식으로 문제의 답을 찾는 데 쓰면 되겠다라고 딱 알아차리면 너무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 문제 풀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익혀서 그걸 내 걸로 삼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재능을 그 재능을 뭐 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경험. 오케이? 수학에서는 그래서 뭐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해설지 보지 말라고, 풀이 과정을 보지 말라고 하는 것 같고, 그치? 국어에서는 답의 근거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라는 방법이 뭐냐면 두 번째인데, 잘 적어두셔야 돼. 제일 중요한 거야. 답에 이르는 과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답에 이르는 과정 이해. 오케이? 요게 중요해요. 요게.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선생님이 재수학원을 한 8년, 9년 정도 했어요. 8년, 9년 정도 했는데, 한 9월, 10월쯤 되면은 얘는 좀 어렵겠다 하는 애들이 보여.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도 그 중에서도 하나가 뭐냐면, 기출을 기가 막히게 푸는 애들이 있어요. 기출을. 그러니까 원래 4등급 나왔어. 그래서 선생님이 기출이 중요하다, 기출의 원리를 파악해야 되고, 기출을 5회독 이상 해야 된다, 받아들이고 기출을 겁나 해서 막 6회, 10회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기출을 풀면 98점 아니면 100점을 맞는다는 거야, 자기는. 그래서 그거를 너무 자랑스러워, 자신의 그런 성과들이. 얘기하고 다녀. 상담을 하재요. 자기는 이제 뭘 더 하면 되겠니? 기출을 풀면 98점, 100점이 나온대. 야, 그거를 어떻게 설명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풀어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답을 외우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래,
오케이. 98점 100점 좋다. 근데 근거가 확실해야 된다. 그러면은 바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이 근거들을 다 찾을 수 있대. 지문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답이 뭔지 그다음에 그 답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외운 거야 이건. 절대 수능 점수 안 나와요. 그리고 가서 딱 가잖아? 그럼 자기가 시험을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그동안 공부한 거랑 너무 달라. 그동안 공부한 건 뭐냐면 이게 몇 번이 답이었는지를 떠올리고 그 답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고 이거였거든? 근데 실제로 내가 거기서 찾아서 그걸 논리적으로 사고해가지고 답이 뭔지를 보는 이 과정을 해야 되는 거야. 점수가 안 나와요. 기출을 공부하라는 얘기는 5회독, 6회독을 하라는 얘기는 답이 뭔지를 기억하고 그 답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찾는 게 그게 아니에요. 이거 하라는 거죠. 답에 이르는 과정을 이해하라고. 어떤 내용이 어디에 있어. 근데 그것이 무슨 어떤 이유 때문에 왜 4번이 적절하고 나머지들은 적절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논리적 과정을 이해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진짜 신기한 게 처음 했을 때, 두 번째 했을 때, 세 번째 했을 때, 네 번째 했을 때, 다섯 번째 했을 때 다 달라지는 거야. 처음에는 대충 알 것 같아. 두 번째는 확실히 알 것 같아. 세 번째는 뭐지? 세 번째 때 그때 그게 생겨. 네 번째 이런 것도 있구나. 다섯 번째 확실해지는 거야. 답에 이르는 과정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전체를 다 여러 번 볼 필요도 없어. 두세 번 보잖아. 포인트 문제가 어디 있는지 보이게 돼요. 그것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지문을 읽고. 알겠지? 그렇게 기출을 해야 그렇게 기출을 풀어야 그러니까 기출 98점 100점 이런 거 나오면 아무 의미 없어요. 답을 외워서 푸는 거는. 알겠지?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제대로 된 경험이 쌓이고 재능이 아닌 방식으로 답에 이르는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능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오늘 한번 해볼게요. 그거 밑에 지문 보면서 보자. 자, 요 지문은 재작년 수능이고요. 굉장히 까다로웠던 걸로 정평이 나 있었던 재작년인가? 3년 전인가? 하여간 최근 수능이에요. 수능 보험 지문. 아주 어려웠던 지문이 문제입니다. 알겠지? 집중해서 한번 봅시다. 첫 문장이 조금 긴데요. 첫 문장 봅시다.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까지 끊으세요. 주어가 뭐예요? 그렇지. 보험에다 박스. 보험은 서술어가 뭐야? 제도이다. 제도이다에다가 밑줄. 보험은 제도야. 그죠? 보험은 제도입니다. 어떤 제도냐면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괄호 열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괄호 닫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괄호 열고 보험금을 지급받는 괄호 닫고. 제도인데 어떤 제도냐? 먼저 뭐 해요?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다음에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 보험금을 지급받아요. 오케이? 오른쪽에 구조 파악하기 적으면서 봅시다. 나중에 쓰려고 그러면 너무 길어지니까 오른쪽에 구조 파악하기에다가 너무 짧게 안 적으셔도 돼요. 이제 적어보세요. 보험료는 제도인데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래요. 오케이. 첫 문장 깔끔하네. 두 번째 문장.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장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다까지 끊으세요. 주어가 뭐야? 사람에다 박스 하세요. 보험을 구입한 사람이에요.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대비할 수 있다. 밑줄. 오케이. 자, 그런데 뭐에 대비하는 거냐면 경제적 손실에다 괄호하세요. 오케이? 보험은 뭐 하는 애냐면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아직 못 경험해봤죠? 선생님 2013년도 말에 뇌수막염에 걸린 적이 있어요. 뇌수막염이 뭐냐면 뇌를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끼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그게 이제 고등학생들 많이 걸리는 건데 걸렸더라고요. 걸려가지고 병원에 한 3주 있었는데 병원비가 600만 원이 나왔어요.
대학병원 큰 데 있어가지고 600만 원. 근데 건강보험에서 400만 원을 내주고 나머지 200만 원은 사보험으로 했어요. 그런 식으로. 그걸 내가 600만 원 어떻게 한 번에 다 좀 크잖아 금액이. 근데 보험을 들었더니 거기서 이제 좀 병원비를 다 내줬어. 그런 것들이죠. 보세요. 자,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까지 끊으시면 이 문장은 앞에 있는 두 문장은 조금 달라. 왜? 주어가 두 개야. 오케이? 이처럼 앞과 뒤에 주어가 다른데 이처럼 앞에 주어는 뭐야? 보험금 지급에다 박스 하세요. 서술어는 결정되는데요. 결정되는데 밑줄.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은 아무렇게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제 결정이 돼. 무엇에 따라? 사고 발생. 자, 괄호 열고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다 괄호하세요. 오케이? 이처럼에다 뭐 해야 돼? 다이아몬드. 지시와 접속은 다이아몬드. 이처럼 보험은 보험에다 박스. 여기 이제 뒷문장에 주어져. 보험은 저 끝에 조건부 상품이다 밑줄. 딱 느낌이 오지? 어떤 조건부 상품? 사고 발생이라는 조건에 따라서 지급되는 조건부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되죠? 오케이?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고요. 플러스 자 아무 때나 막 주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치?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오케이? 됐니? 네.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첫 문단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겉으로 딱 봤을 땐 보험에 대한 설명이죠. 오케이? 그런데 보험은 그러니까 크게 봐서는 뭐냐면 상품이에요. 크게 봐서는 상품이야. 그지? 그러니까 내가 상품을 산 거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품을 사서 목적한 바가 뭐냐인데 경제적 이익이 아니에요. 손실을 대비하는 거야. 오케이?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보험료를 납부하죠. 보험에 들었을 때, 그지? 모든 사람들이 보험금을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비대칭적이에요. 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람은 보험료를 내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만 보험금을 받아요. 굉장히 특수한 상품이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지금 첫 단락에서 필자가 되게 공들여서 설명하고 있는 건 보험의 여러 가지 특징이 많아 얘들아. 그지? 보험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보험이라는 애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이런 거 설명할 수 있거든? 그런 거 다 하나도 안 해요. 보험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이 들고 무엇에 대비하며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지 요것만 쫙 설명을 하고 있다고. 그지? 그런 걸 고민해 보는 게 필자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됐죠? 되게 독특한 상품이에요. 됐지? 자, 두 번째 단락 보자. 자, 두 번째 단락은 뭐가 붙었냐면 가. 기호가 붙었다. 그죠? 그럼 기호를 따라가 보자.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금은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된다까지 끊으세요. 자, 이것도 주어가 좀 특이한데 주어가 뭐게? 아니에요. 아니다라기보다는 그걸로 부족해요. 납부하는 보험료와 지급하는 그렇지. 보험료 박스, 보험금 박스. 두 개예요. 주어가 묶여 있는 거야, 알겠지? 앞에 수식은 잠깐 빼고, 오케이? 보험료와 보험금은 저 뒤에 뭐 산정된다 해다 밑줄. 오케이? 근데 어떻게 산정된대? 자, 괄호 열고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에다 괄호 닫고. 오케이? 자, 그러면 따라가 봅시다. 보험료와 보험금은 어떻게 산정이 된다고?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된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왜? 생각해 보면서 글을 읽자.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수한 상품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보험료를 내지만 일부의 사람만 보험금을 받는 그러한 상품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뭐가 정해져야 돼? 보험료와 보험금이 산정이 돼야 돼. 오케이? 그래야 뭐 유지도 될 것이고 사람들이 불만 없이 보험을 활용할 거 아니야. 상품을 구매할 거 아니야. 그지?
오케이? 사고 발생 확률 있죠? 보세요. 특정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발생된 사고를 바탕으로 그 확률을 예측한다면 관찰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실제 사고 발생 확률이 근접하게 된다까지 끊으세요. 이 문장은 뭐 적을 것까지는 없는데 이거 왜 설명했을까를 좀 한번 보자. 왜 설명했게? 이 문장이 왜 설명됐게? 뭐 설명하고 있어? 사고 발생 확률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그지?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없다. 하지만 뭐 할 수 있다? 실제 확률에 근접하게 추산할 수는 있다. 무엇을 바탕으로? 그죠? 그동안 발생된 사고를 바탕으로. 그죠? 이 문장 왜 설명했을까? 자, 지금 봐봐요. 여기 주목.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사고 발생 확률이지. 그지? 근데 이걸 못 믿겠으면 이 산정 자체가 어때? 그치. 의미가 없어지잖아. 이거 믿을 수 있는 애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정확하게 추산은 어렵지만 이제 실제 사고 발생을 바탕으로 해보면 실제 확률에 근접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충분한 요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그치? 그 다음 보자. 네. 본래 보험가입의 목적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으면 앞보다 뒤가 중요해.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데 있으므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위험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할 것이다까지 끊으세요. 이것도 주어가 두 개예요. 오케이? 첫 번째 주어가 뭘까? 이 문장 견문장인데 첫 번째 주어는 그렇지. 보험가입의 목적은 목적에다 박스 하세요. 목적이 뭐라고요? 손실에 대해. 그렇지. 거기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데 있으므로 좀 밑줄. 근데 이거 안 적어도 되지. 여기 있잖아요. 이거. 경제적 손실에 대비한다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따라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에다 박스 하세요. 이게 표현이 되게 중요하다. 이게 잘 봐봐. 지금 보험 가입자라는 표현을 안 썼어. 그지? 구성원이라는 표현을 썼어. 왜 그러냐면 밑에 봐봐요. 뒤에 구성원은 뭐 하는 것이? 예, 자신이 속한 위험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할 것이다. 자, 여기 주목. 왜 보험가입자라는 말을 안 쓰고 구성원이라는 말을 썼어? 왜?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들 하면 나 되게 진짜 또 상처 입을 거야. 어려운 거 아니야. 왜 구성원이라는 말을 썼어? 보험가입자가 아니라. 뒤에 봐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할 것이다. 그지? 왜 구성원이라는 말을 썼어? 왜? 아직 보험 가입 전. 그렇지. 보험 가입 전 상태. 그죠? 보험 가입이 되기 전 상태의 사람이 이 보험료는 적당하구나 하고 가입을 해서 그 금액을 내야 공정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보자고. 자, 보험료와 보험금은 이렇게 산정이 되는데 특히 보험료는 무엇을 바탕으로? 위험에 상응하는, 그지? 오케이? 네. 위험에 상응할 때 그것이 뭐가 된다? 공정한 보험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네. 자, 여기 지금 무슨 개념이 나왔냐면 공정한 보험이라는 개념이 나왔다. 오케이? 왜 그럴까? 왜 이런 개념이 나왔을까? 잘 봐야 돼. 왜 이런 개념이 나왔냐면 보험이 특수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보험료를 내면 다 모든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받는다고 아니라고. 보험료라는 것과 보험금이라는 것은 비대칭적이죠. 모든 가입자가 다 보험료를 내지만 모든 가입자가 다 보험금을 받는 게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만 지급을 받으니까 보험료를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딱 자기 위험에 상응하는 정도로만 내야 돼. 왜냐면 선생님처럼 아파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그냥 한 번도 안 아팠어. 그럼 보험료 그냥 내고 끝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보험료가 너무 많다 그러면 이건 좀 그런데라는 생각이 들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보험료는 위험에 상응하는 정도로 산정을 해야 공정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보세요 이제. 자, 본래 그 다음 보세요. 따라서에다 다이아몬드 따라서
공정한 보험일에 따라서 여러분들 하시고 자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일치해야 하며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까지 끊으세요. 자 거기 표시는 일단 잠깐 여러분들 각자 하시고요. 주어는 뭐냐면 공정한 보험에서는이에요. 공정한 보험에서는 오케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이제 잘 봐야 돼. 쌤 봐봐. 보험료와 오케이? 뭐가 일치해야 되냐면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일치해야 돼. 오케이? 되니? 그 다음에 또 하나 보험료 무엇과 총액과 그 다음 뭐가 또 일치해야 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돼. 사람들이 낸 돈을 다 받아가지고 그 돈을 지급한 돈으로 다 나눠주면 딱 떨어지게 공정하다 이 얘기지. 오케이? 여기 봐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요런 문제가 있어요. 오케이? 저게 왜 문제야? 뭔지 모르잖아 지금. 오케이? 나머지는 다 알겠는데 요거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잘 들어봐. 여기서 하수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런가 보다. 절대 머릿속에 안 남아요.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라는 말 자체가 보험료랑 일치해야 하는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안 남아요. 그 내용 설명 자체가. 그냥 넘어가면. 오케이? 중수는 아 이게 뭐지? 찾아보는 거야. 근데 걔는 중수는 되는 거야. 찾아는 보니까 모르겠다라는 개념을 알고 인지하고 있는 거니까. 그지? 자 이제 진짜 고수는 여기 봐봐요. 이거 뭔지 모르죠? 그러면 논리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독해의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 친구라면 저걸 블랭크로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관계를 따져보는 거지. 아 일단 공정한 보험은 보험료와 무엇인지 모르는 A가 일치했을 때 그것이 공정한 보험이구나. 그 정보를 파악하고 넘어가야 돼요. 무작정 기대값을 찾는 게 아니라. 먼저 설명하고 있는 건 뭐야? 공정한 보험이 되려면 보험료라는 것과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일치해야 된다. 근데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A를 블랭크로 두고 그것과 보험료가 일치할 때 그것을 뭐라 부른다? 공정한 보험이라 부른다라는 관계를 따져놓고 이해해두고 그게 먼저 제시된 정보니까. 그리고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을 찾으러 가는 거야.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수는 이거 무시하는 거예요. 오케이? 중수는 나왔을 때 당황하고 이게 뭔지 찾는 거야. 근데 걔는 중수는 된다고. 그치? 고수는 아 이거 그냥 뭐 뭔지 모르지만 얘랑 일치하는 게 공정한 보험이구나. 그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 놓고 얘를 찾으러 가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겠어요? 오케이? 보세요 이제. 네, 이때 그렇지 나오죠.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에다 박스하죠.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서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까지 끊으세요. 자,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뭐라고요? 무엇과 무엇을 곱한 거야? 사고 발생 확률부터 수령할 보험료. 그렇죠. 사고 발생 확률에다가 뭘 곱한 거다? 지급받을 보험금을 곱한 값이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야. 오케이? 아, 잘 들어봐. 말 그대로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에요. 오케이? 요 개념은 경제에서도 많이 나와요. 경제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뭐 손해에 대한 기대값, 이익에 대한 기대값 이런 식으로 알겠지? 많이 나오는 개념이야. 자 일단 사고 발생 확률이 뭐예요? 내가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 사고 발생 확률이 예를 들어 한 5% 정도 된다. 그러면 내가 100번 중에 5번 정도, 그러니까 100명 중에 5명 정도가 보험금을 탄다는 거니까 내가 그 5명이 포함될 확률이 5%잖아. 그지? 이해돼요? 사고가 날 수 있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에다가 내가 받을 보험금 한 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지? 그러면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얼마가 돼? 한 5만 원 정도가 된다라는 거지. 그럼 그 5만 원을 뭘로 내면 돼? 보험료. 보험료로 내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잘 봐봐.
사고 발생 확률이 올라갈수록 보험료는 올라갈까 내려갈까? 올라가요. 올라가는 구조. 당연하잖아.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니까 그것이 보험료에 반영이 되는 거지. 그게 위험에 상응하는 개념인 거고. 그지? 저 위에 첫 단락에서 이 보험이 어떤 성격을 가진 상품인지를 설명한 것과 매칭이 되죠. 이해돼요? 오케이? 자,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가는 보세요. 자, 예,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을 보험료율이라 하는데 보험료율에다 밑줄.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고까지 끊으세요. 이거는 위험에 상응하는 게 아닌 거야. 즉 공정하지 못해요. 보험료를 더 많이 걷었다는 얘기니까. 오케이?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 즉 뭐야? 보험료율보다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아. 오케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적다. 즉 내는 것보다 사람들이 지급받는 게 더 많으니까 이거 유지될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야. 이제 됐니? 네. 그래서 따라서 다이아몬드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밑줄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 밑줄. 오케이? 어허 하나 더 있네. 공정한 보험. 그지? 뭐? 보험료율. 그렇지. 보험료율이 뭔데? 사고 발생. 보험료를 보험금으로 나눈 거니까. 오케이? 1이 넘어가 못 넘어가? 절대 못 넘죠. 그지? 보험료가 더 클 수는 없잖아. 보험금보다. 그지? 이해돼요? 오케이? 그것이 뭐랑 같아야 돼? 사고 발생 확률하고 같아야 돼. 그렇죠? 사고 발생 확률이 1 넘어갈 수 있니? 무조건 사고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지? 무조건 사고가 나도 1이잖아. 그지? 이해돼요? 오케이? 요게 가예요. 여기까지가. 자, 잠깐 스톱 시켜놓고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 오른쪽에 2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정답률이 10%대예요. 이 문제가. 오케이? 자, 2번 문제 한번 봐봐. 가를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예요. 자, 여기 좀 봐봐.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오케이? 되니? 좀 봐봐요. 뭐. 자, 가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거야. 맞아? 자, 이런 문제가 비문학에서는 계속 나와요. 비문학은 보기 박스를 활용하는 방식이 딱 이거야.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해라. 어떻게 이해할 거야? 일단 연결되는 부분이 뭐냐? 그 다음 다 필요 없고 선생님 봐봐. 보기에다가 지문의 개념을 적용하는 거야. 무조건. 알겠지? 그러니까 뭐랑 비슷하냐면 너네 요술행주 이런 거 써봤니? 요술행주 써봤어요? 요만해 동전만해 행주가 이걸 물에다 탁 풀어놓잖아? 커져.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요게 보기 박스고 물이 지문이야. 요만한 보기의 내용을 물에다 탁 풀면은 쫙 퍼지잖아. 보기에 있는 내용을 지문에 있는 내용을 적용해가지고 풀어야 돼. 오케이? 보세요. 사고 발생 확률이 각각 0.1과 0.2로 고정되어 있는 위험 공동체 A와 B가 있다고 가정한다. 그다음 봐봐. 자, 보기는 A와 B라는 위험 공동체가 있는데 얘네들의 사고 발생 확률은 0.1과 0.2로 고정되어 있대요. 그 다음에 A와 B에 모두 공정한 보험이 항상 적용된다고 할 때까지 끊으시고 아하 얘네들한테는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고 있어요 라는 얘기는 자 지문에 있는 내용을 갖다 풀어보자. 사고 발생 확률과 무엇이 일치하고 있다? 그렇지. 보험료율. 자 여기 주목. 자 주목 해봐봐. 주목. 여기서 첫 번째 경험 잘 들어. 이거 풀 줄 아는 애들은요 딱 사고 발생 확률 보는 순간에 사고 발생 확률이라는 말과 공정한 보험이라는 말을 딱 보는 순간에 그들을 묶어가지고 얘를 떠올리는 거야. 공정한 보험 사고 발생 확률. 오케이. 그래서 남아있는 그 하나의 그죠? 적용해야 될 사항이 찾아지는 거라고. 오케이?
되니? 근데 나한테 그 능력이 없어. 지금부터 이제 잘 들어야 돼. 경험이야. 오케이?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오케이? 관계가 깊은 걸 찾으면 돼. 지문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게. 무슨 얘기지 이해돼요? 수능에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고급 스킬 아니야. 말 그대로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정도의 기본적 능력을 갖췄느냐야. 별거 아니잖아. 여기 지금 얘네 두 개 나와 있잖아요. 사고 발생 확률하고 공정한 보험. 오케이? 이 둘하고 관계가 되는 거 얘잖아 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물이야 물. 저 요소랭귤 여기다 담그면 이렇게 퍼지는 거. 아 얘네들이 이게 일치하겠구나. 그지? 자 근데 보험료율이 뭐였더라? 보험료 분의 보험금이었잖아. 그지? 여기 주목. 이제 잘 들어야 돼. 이제 진짜 잘 들어야 돼. 그럼 봐봐. 이 둘은 이 사고 발생 확률하고요. 이 보험료율은 일치해야 되는데 동등한 위상을 가진 정보가 아니야 지금. 오케이? 말이 어렵지? 쉽게 말하면 얘는 지금 뭐야? 소수잖아. 얘는 지금 뭐야? 분수 개념이라고. 안 맞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편할까? 바꿔야지 얘를 이렇게.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0.1은 보험 자 저기 분수 형태로 바꾸면 어떻게 돼? 10분의 1이잖아. 아, 이 지금 A라는 위험 공동체는 보험료가 1일 때 보험금을 10을 받는 애야. 왜? 사고 발생률이 0.1밖에 안 되니까, 그지? 얘는 그렇지. 보험금을 10 지급받을 때 보험료를 2를 내는 데야. 왜? 보험료가 왜 높아? 사고 발생 확률이 높잖아. 위험에 상응하지. 이해돼요? 요거예요, 요거 사실은. 요게 오늘 들어야 돼. 아주 중요한 경험이야. 앞에 요거를 보기에다 연결하는 요런 거는 그냥 들으면 바로 할 수 있어. 그렇지 않니? 어?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지문에 나와 있는 걸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찾아가지고 정결하는 거잖아. 그지? 그게 뭐가 어려워? 그런데 이거는 진짜 중요한 이거는 얘가 지금 뭘로 돼 있다고? 소수 형태로 돼 있잖아. 그지? 오케이? 소수점 형태로 돼 있잖아. 그걸 분수로 바꾸는 이 과정은 아주 중요하고 고급 스킬이에요. 오케이? 잘 봐봐. 쌤 봐. 주먹. 자, 이거 봐봐. 아, 저게 중요하구나. 아,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아. 알겠지? 다만 여기서 저게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 오케이? 쌤 봐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모든 정보와 모든 근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놔야 돼요. 간단하게. 그게 포인트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간결하게 정리를 해야겠다는 그 생각과 발상을 바탕으로 계속 시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자, 다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 봐봐. 자, 어떻게 여기까지 갔는지 그 과정을 보셔야 된다. 아직 답까지는 안 갔지만 과정을 보셔야 된다고. 알겠지? 잘 봐. 가를 바탕으로 보기를 판단해야 돼요. 그죠? 오케이? 보기에 뭐가 나왔냐면요. 사고 발생 확률이 0.1과 0.2로 고정되어 있는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는 A와 B라는 집단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죠? 아,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는 A와 B의 사고 발생 확률이 얼마니까 보험료율도 그거랑 일치하겠구나. 를 찾는 건 첫 번째 포인트. 오케이? 지문을 통해서. 두 번째는 그런데 0.1, 0.2로 되어 있고 보험료율은 뭐분의 뭐, 보험금분의 보험료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놔야 이런 식으로 변환을 시켜놔야 문제를 풀기 편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두 번째라는 얘기야. 이해돼? 여기서 중요한 건 소수점을 분수로 변하는 그 아무 의미 없어. 그거는 케바케야. 문제마다 달라지니까. 아, 근거를 확실하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구나. 이게 중요한 발상인 거야. 오늘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사고의 맥인 거야. 알겠지? 이해돼요? 오케이? 자, 이제 다 됐어요. 이제 문제 풀어보세요. 자, 잠깐 스톱 시켜놓고 문제 풀어봅시다. 1번 선택지부터 이제 찬찬히 봅시다. 알겠지? 1번. 자, A에서 보험료를 2배로 높이면 끊어. 여기 봐봐. A에서 보험료를 2배로 높이면 2가 되겠네. 그지? 그러면 보험금은 어떻게 돼? 20이 되겠지. 그지? 그래야 뭐가 돼? 0.1이 될 거 아니야. 맞지? 보험금은 2배가 되지만 끊어. 맞죠? 보험금은 2배가 돼요. 맞지? 자, 근데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변하지 않아. 여기 잠깐만 봐봐.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보험금에다 뭘 곱한 거야? 사고 발생 확률을 곱하지, 그지? A는 사고 발생 확률이 0.1인데 보험금이 10에서 20으로 늘어나면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1에서 2로 늘어나는데 더 쉽게 하는 방법도 있지. 뭘까? 더 쉽게 하는 방법이 뭘까? 응? 더 쉽게 하는 방법. 보험료에 대한 기대값이 뭐랑 일치해? 보험료랑 일치하잖아. 근데 보험료가 늘었대 이미. 그럼 보험금의 기대값도 늘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지? 계산 안 해봐도 되지 사실 이거는. 이해돼요? 네. 그 다음 2번. B에서 보험금을 2배로 높이면 끊어. 보험금을 2배로 높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보험료도 2배로 높아지겠네. 그지? 그럼 보험료는 변하지 않지만 더 읽을 것도 없다. 보험료 변해야 된다. 그죠? X. 3번. A에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B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서로 같다. 뭐 읽을 필요도 없다. 그지? 보험료율이 뭐랑 일치해? 사고 발생 확률이 일치하는데 얘네들이 서로 다르잖아. 그럼 보험료율도 다르겠네. X. 자, 이거 4번, 5번이 되게 중요해. 4번 봐봐. A와 B에서 보험금이 서로 같다면 끊어. 이게 얘들아 이거 100% 맹신할 필요는 없는데 보통 이런 문제는 1번 그러니까 3개의 선택지 정도는 단순 사고 이렇게. 오케이? 2가지가 항상 좀 까다로워요. 알겠죠? 2개의 집은 그거 긴 거 2개 좀 잘 보셔야 되는. 아 이건 안 길구나. 그러니까 2개를 잘 봐야 돼. 여기 봐봐. A와 B에서의 보험금이 서로 같다면 끊어. 이거는 뭘 안 해봐도 돼. 왜? 지금 보험금이 같아. 맞지? 보험금이 같아. 보험금이 같다면 A에서의 보험료는 B에서의 보험료의 2배다. 맞아 틀려? 틀렸지. B가 2배잖아. 아니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뭐? 보험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 봅시다.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집단의 보험금이 높아요? 사고 발생 확률이 낮은 집단의 보험료가 높아요?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집단의 보험료가 높지. 당연한 거야. 그지? 틀렸어. 4번은. 답이 5번인데 5번 봐라. A와 B에서의 보험료가 서로 같다면 끊어보자. 보험료가 서로 같아야 돼. 보험료가 서로 같다면 그럼 어떻게 돼? 2를 맞춰놓고 20이 됐네. 그지? 되니? 그럼 A와 B에서의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서로 같다. 맞아요? 여기 봐봐. 복잡하게 가보자. 오케이? 자 일단 여기 봐봐요. 자 A가 지금 사고 발생 확률이 0.1인데 보험금이 20이 됐으니까 얼마야? 2가 나오네.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0.2네. 그지? 사고 발생 확률이. 거기에다 얼마를 곱하면 보험금 10을 곱하면 얼마 나와? 2가 나오네. 그지?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어떻게 해도 돼? 보험료가 같아. 당연히 보험금에 대한 기대가 같지. 당연한 거 아니야. 답은 5번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오케이? 질문? 네. 자 그러면 결론만 얘기를 하고 봅시다. 문제를 풀 때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구나 이거는 절대 그렇게 안 풀려요. 알겠지? 오케이?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답에 이르느냐 항상 그걸 생각하시라고. 알겠지? 질문 4페이지 가 밑에 세 번째 단락부터 한번 볼게요. 자 물론 현실에서 보험사는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한다까지 끊으세요. 일단 뭐 크게 정리할 필요 없고 현실에서 공정한 보험은 조금 어려워. 근데 대체적으로 위에 있는 방식을 사용해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한다예요. 그런데 다이아몬드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진 위험의 정도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한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 개개인이 가진 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거기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다까지 끊으세요. 문장이 되게 길고 복잡해요. 근데 주어를 하나 딱 찾으면 주어 찾기가 어렵지. 서술어 한번 찾아보세요. 서술어가 뭐냐면 맨 마지막에 있죠? 거기 밑줄 책정하기 어렵다 밑줄. 그죠? 누가 어려워? 보험사. 그렇지요. 보험사에다 박스 하세요. 그렇지? 보험사는 오케이? 책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야. 그죠? 되니? 네. 예. 그 다음에 저 뒤로 쭉 가면 위험의 정도부터 괄호 열고요. 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를까지 괄호 닫으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가 중요하잖아. 근데 그 보험료 산정이 어렵다고요. 그죠? 뭐 때문에? 보험 가입자가 자신이 가진 위험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케이.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 주목. 보험사는, 자, 밑에다 정리하세요. 보험사는, 오케이, 보험 가입자가 위험에 대한 정보를 뭐하지 않으면, 제공하지 않으면, 오케이? 니? 네.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 산정이 어떻다고? 어려워요. 자,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가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 산정이 어렵다. 입니다. 맞죠? 지금 그 내용이지. 네. 그럼 이제 그게 어려울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를 봐야 돼. 그지? 보자. 자,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에다 다이아몬드 하세요. 이러한. 여기서 이러한이 뭐냐면 보험사가 제대로 된 보험료 산정이 어렵다라는 거. 알겠지? 그러한 이유로 사고 발생 확률이 비슷하다고 예상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위험 공동체에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입하게 되면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져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이 증가한다. 보험사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구성원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까지 끊으세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봐봐. 위험의 정도가 더 높은 사람이 보험 가입이 되면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고 그 보험금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상승하게 된다? 보험료. 보험료가 상승한다라는 거야. 그지? 오케이? 그냥 간단하게 보험료 상승이 가능하다 뭐 이 정도로 해볼게요. 알겠지?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보험료 상승이 가능해요. 아이고, 상승 말고 미안, 인상. 보험료 인상이 가능해요. 알겠지? 네, 결국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생긴 그 상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걸 낸다고요. 그죠? 자, 이러한 문제는 이러한에다 다이아몬드, 이러한에다 다이아몬드 하시고, 이러한 문제는 자, 잘 생각해봐. 이러한 문제가 누구에 대한 문제일까? 일단 첫 번째, 선생님 봐봐. 1. 보험사. 2. 위험을 알리지 않은 신규 가입자. 3. 기존의 가입자. 그치? 이 문제는 3번에 대한 문제죠. 보험료가 인상이 되니까. 오케이? 보세요.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데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위험한 정도인지는 보험사보다 내가 더 잘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까지 끊으세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보험 가입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그잖아. 그러니까 지금 병이 있는데 그 병을 숨기고 보험에 들려고 하는 것인가? 보험금을 타갈 위험이 높은데 그 위험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려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예, 밑에 보세요.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지의 의미는, 자, 상법에다가 다운표 하세요. 상법. 아, 이거 뭐야? 법지문이네. 주목. 잘 봐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법지문은요. 법지문은 뭘 기억해야 돼? 뭘 잘 봐야 되냐면 적용하는 원리와 구체적
구체적 상황 이해가 필요해요. 오케이? 법은 적용하는 원리와 그 구체적인 상황 이해가 필요한데 간단하게만 적어두시고 법지문이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실제가. 이유가 있어. 법은요 뭘 갖고 있냐면 강제성을 갖고 있어요. 무조건 그거는 법은 지켜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법은 일단 최소한으로 적용이 되는 게 맞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상황마다 뭐가 많아? 사례들이 많고 그 다음에 그 사례에서도 예외들이 존재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다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고. 알겠지? 예, 보세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지 의무에다 박스하세요. 이러한 수단이 이러한에다 다이아몬드 이러한이 뭐야? 보험 가입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수단, 그죠? 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이다. 저 밑줄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이다까지 밑줄. 보험계약은 보험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보험가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된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고지 의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이를 이유로 아예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까지 끊으세요. 아, 여기 봐봐. 요거예요, 요거. 보험 가입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수단이 필요한데 그게 뭐다?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지 의무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게 첫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보험이 상품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고, 오케이? 이 고지 의무는 쉽게 말해서 뭐야? 보험에 가입할 사람이 보험사에다가 나는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를 고지하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그 고지 의무는 누굴 보호한다? 보험사? 아니요. 그렇지. 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예요. 알죠? 보험사를 보호하는 게 아니야. 알지? 여기서 이제 몰라도 돼요. TMI인데 잘 들어봐. 법은 누가 규정하고 누가 수행하죠? 정부에서 하죠. 국가에서. 그지? 오케이? 국가에서 법을 만들고 입법기관에서 그 다음에 뭐 행정기관에서 그거에 대한 시행령을 주고 그 시행하는 방식들 그 다음에 그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나 아니면 법과 관련된 갈등이 있을 땐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판단을 해주잖아요.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누굴 위해 움직여야 돼? 국민들을 위해 움직여야 돼. 근데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나라 입장에서는 능력만 있다면 국민들이 보험을 들어주는 게 좋죠. 나라가 모든 국민들을 다 보호하면 좋지만 그게 쉽지 않으니까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보험을 들어주는 게 좋잖아. 그지? 그러니까 보험을 드세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보험 제도가 잘 유지될 수 있게끔 이끌어가는 것도 나라의 일부인 거야. 그래서 법에서 이런 걸 한 거지. 이해되니? 그 다음 보세요. 자,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까지 끊으세요. 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게 뭐다? 알리지 않거나 다르게 알리는 거야. 오케이?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에다 다이아몬드 이러한 경우 뭐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우리 상법은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 자, 거기 밑줄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 밑줄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을 부여해요. 보험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없이 보험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권 행사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가능하다. 자, 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보험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사가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다까지 일단 끊으세요. 일단 되게 특이한 게 있어. 여기 봐봐. 고지 의무는 의무잖아. 오케이? 의무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 법에서는 강제적으로 그 의무를 시행하게끔 만들어주잖아. 대표적인 게 뭐야? 듣기 싫겠지만 병역의 의무. 그치? 군대가 너무 가기 싫어. 그래서 안 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돼? 끌고 가요. 알겠지? 병역법 위반으로 끌려가. 알겠니? 병역법 위반으로 끌려가서 그게 정도가 심하면 어떻게 돼? 징역을 살아요. 근데 징역을 살면 군대를 안 가요. 군대 가나 징역이나 뭘 고민했지. 군대가 낫지. 의무를 하게 만든다고. 알겠죠? 근데 이 경우는 의미가 없어요. 고지 의무는 시행을 안 했을 때 발각이 되잖아. 그럼 고지 의무를 수행하게 안 한다고요. 왜 그럴까? 이 봐봐. 여기 선생님 봐봐. 주목. 잘 들어. 이거 봐. 주목. 잘 들어야 되고 구분 잘 하셔야 돼. 이거를 밝힐 필요 없어요. 알겠지? 시험에 안 나오거든. 오케이? 그런데 그게 떠오르는 것과 안 떠오르는 건 차이가 커요.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내가 지문을 정말 잘 읽어 내려왔다면 그렇지. 고지 의무는 어차피 사후에 수행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 봐봐. 고지 의무가 뭐야? 보험에 가입할 사람이 자신의 위험에 대해서 보험사에 알리는 거지. 근데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얘기는 위험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걸 숨겼다는 거거나 아니면 그걸 사실과 다르게 알려줬다는 얘기지. 그걸 사후에 알려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거 사후에 알려주면 보험을 받아줘? 안 받아줘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지? 그러니까 고지 의무는 사후의 의무를 수행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 안 시키고 더더군다나 손해배상, 손해를 끼친 걸 어떻게 추산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손해배상도 없고 그냥 뭐야? 가져갔던 보험금 토해내. 끝인 거야. 그걸로. 계약해지. 그래서 너는 이제 우리랑 계약 없어. 그래서 보험사는 기존의 보험 가입자를 보호하는 거죠. 되니? 그러니까 고지 의무에 대해서는 뭐만 제시한다?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것밖에 없다. 오케이? 됐어요? 되니? 자, 그 옆에 이제 그런데에다 다이아몬드. 그런데 다이아몬드 하시고. 자, 그런데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한되는 경우에다가 박스 하세요. 제한되는 경우. 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사 해지권은 배제된다. 끊으세요. 이건 좀 그렇지 않아? 선생님 봐봐요. 주모. 봐봐. 이것도 중요한 건 아니야. 선생님 봐봐. 주모. 네. 아니 잠깐만. 고지 의무를 알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알리긴 그 둘 중에 하나지. 보험사가 그걸 중대한 과실로 몰랐어. 즉 보험 가입자가 알리지 않은 게 아니라 보험사 쪽에서 그걸 제대로 캐치를 못한 거죠. 어떤 중대한 실수들로 인해서. 그죠? 잠깐만. 원론적으로 보면 고지 의무를 고지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그 가입 전체 가입자들의 위험 발생, 그러니까 사고 발생도를 높이니까 그래서 받아주지 않거나 높은 보험료를 책정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 근데 보험사가 그걸 캐치 못했다고 해서 그 사실이 변하진 않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는 계약 해지권이 적용이 안 돼요. 그 이유가 뭘까? 잘 들어봐. 보험사에게 고지 의무를 정확하게 받아낼 필요성을 지금 뭐 하는 거야? 부여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조건 보험에 가입할 사람만 고지 의무를 알려라가 아니라 보험사 입장에서도 그걸 적극적으로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거지. 보험사를 보호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법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 다음 보세요. 이는 보험 가입자의 잘못보다 밑줄 보험사의 잘못에 더 책임을 둔 것에다 밑줄 실행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양자의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함으로써 보험 가입자가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장기간 놓여 있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자, 그러나 다이아몬드 그러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자, 거기 좀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어요. 보험사고와 띄고 인과관계예요. 띄고 인과관계가 없을 때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다. 주목 보세요. 자, 이 해지권에 대해서는 뭐가 존재하냐면 제한이 존재하는데 크게 두 가지죠. 보험사에 중대한 뭐가 있을 때, 과실이 있을 때는 해지권을 그렇죠? 사용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자 계약 해지에 관해서도 뭐 기간을 정해 놓았다. 오케이? 알겠니? 그 다음 여기 하나 플러스하면 고지
의무 외 사항일 때가 좀 복잡한데 고지 의무 외 사항일 때는 일단 보험금은 지급하는데 근데 뭐가 돼? 역시나 계약은 해지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안보험을 들었는데 혹시 크게 사고 당하신 적 있습니까? 내가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 내가 없어요. 라고 거짓말을 쳤어. 교통사고를 당한 것과 아무 발생은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는데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상황 자체를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은 해지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지.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질문. 뒤로 넘기면 문제가 있는데 4번 문제만 풀어볼게요. 4번 문제만 자 스톱 시켜놓고 푸세요. 4번에 몇 번? 4번이죠. B가 고지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면 예, 보험사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요. 보험금은 돌려받을 수 없는데 이제 뭐는 할 수 있다? 계약 해지는 할 수 있다. 오케이, 질문. 자, 봐봐. 여기 주목. 문학은 아까 잠깐 모의고사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문학은 좀 쉬워요. 문학 틀리면 안 돼요. 출제 자체가 쉽고요. 6작품이 나오든 7작품이 나오든 최소한 4작품 이상은 연계돼요. 수능 특강에서. 알겠지? 다음 주부터 수능 특강 할 거예요. 수능 특강 할 건데 여러분 안 사도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각자 사긴 사야 돼. 언젠가 그 계약하기 전까지는. 근데 지금 이제 막 문학은 이제 막 나고 화작어는 이미 나왔고 독서도 이미 나와 있어요. 3권입니다. 수트 9권은 3권 사셔야 되고 그건 왜 사야 되냐? 학교에서 그걸 아마 진도를 나갈 거야. 선생님은 선생님이 자료를 드릴 거예요.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과제 그 책 교재 책처럼 그렇게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 시가 2작품 나오면 2작품이 다 연계되진 않아. 그지? 작년에 출제된 게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랑 그다음에 하나가 출생기라는 시였는데 출생기라는 유치원의 시는 연계가 아니었어요.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라는 2번째 시는 연계였어요. 그러니까 연계는 보면 이렇게 봐두는 일단 내신 때 한번 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거기서 안 보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 9월 이후에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니까, 알지? 그러면 연계가 되지 않은 작품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현대시를 읽을 때 필수적인 것 쭉 요령을 알려드린 거고 그걸 적용해서 보면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것을 더해서 감상에 대한 거, 알겠지? 디테일하게 감상을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볼 건데 잘 들어. 항상 머릿속에 시는 정서라는 말. 오케이? 시는 정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 그리고 그 인식의 대부분은 정서라는 거. 이게 머릿속에 대전제로 딱 있어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2번째. 시 읽을 때 항상 그러니까 문학은 항상 뭐가 중요하다? 문학은 이건 적으세요. 옆에다가 문학은 항상 보기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보기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데 그건 풀이할 때 중요한 사항이고요. 오늘은 시 감상이니까 원래 여러분들이 문학을 풀 때는 항상 뭐부터? 보기부터 보셔야 하지만 오늘은 시 감상이 목적이기 때문에 보기를 먼저 확인하는 과정을 잠깐 생략을 할게요. 알겠지? 자, 가에 강 건너간 노래라는 시가 있어요. 자, 264의 시고요. 제목을 한번 잘 보세요. 시는 별로 안 중요해. 시를 감상할 때 시인에 대해서는 별로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오히려 뭐만 생길 수 있냐? 편견만 생길 수 있어. 알겠지? 자, 강 건너간 노래 한번 보자. 그러면 자, 일단 여기에서 중요한 대상이 뭐냐? 노래예요, 노래. 그죠? 오케이? 그런데 노래는 뭐랑 관련이 깊냐면 분명히 정서라는 것과 관련이 깊어요. 그죠? 오케이? 더 설명 안 해도 알잖아. 그 다음에 강을 건너갔대요. 이건 뭐냐? 이동이에요, 이동. 오케이? 노래는 그렇죠. 멀리 이렇게 소리를 통해서 소리라는 특성을 가지고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건너갔다, 이동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됐니? 이제 봅시다, 시를.
섣달에도 보름께 달 밝은 밤. 밤에다 비출하세요. 섣달이 언제인지 알면 좋은데. 자, 대답하지 마시고. 난 섣달이 언제인지 안다 손. 오케이, 넘어갑니다. 압내강 쨍쨍 얼어 조이던 밤에. 밤에다 세모하세요. 오케이? 원래 밤 세모야 원래. 근데 원래 사실은 밤 세모잖아. 왜? 어둡잖아, 그지? 근데 여기 이행해 보니까 어떻게 돼? 압내강 쨍쨍 얼어 조이던 이렇게 돼 있어, 그죠? 무슨 얘기야? 한겨울인 거야. 꽁꽁 얼어 있다는 뜻이지, 그지? 자, 섣달은요, 주목.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설이 있는 달이에요. 1월. 오케이? 설이 있는 달인데 합쳐지면서 설이 뭐가 돼? 섣 이렇게 된 거야. 괜히 술가락이 숫가락이 된 것처럼. 알겠죠? 그거는 문법 문제 작년 기출, 재작년 기출에 있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볼 테니까 보자. 좀 쨍쨍 얼어 조이던 밤에 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너 갔어. 노래에다 박스 하시고요. 내에다도 박스 하세요. 내가 누구야? 화자. 화자입니다, 화자. 화자가 부른 노래가 강 건너 갔대. 그지? 자, 이제 중요한 게 있어. 노래가 강 건너 갔는데 언제 갔냐? 밤에. 오케이? 밤은 딱 봐도 뭐야? 부정적 현실. 오케이? 되니? 이 부정적 현실 속에서 뭐가 일어난 거야? 노래가 강을 건너갔어요. 되니? 근데 표현이 좀 어때? 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너 갔소. 노래가 스스로 이동한 것처럼. 됐지? 이어 한번 보세요.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은 먼 곳이에요. 우리나라에 사막이 없거든. 알겠지? 굉장히 먼 곳을 의미해. 내 노래는 제비같이 날아서 갔어. 제비같이 날아서 갔어에다 밑줄. 여기서 좀 더 강하게 뭐 보이지? 그지? 노래가 자신의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강을 건너갔다라는 거, 그지? 오케이? 보세요. 자, 이제 여기 잘 봐야 돼. 못 잊을 계집애 집조차 없다기에. 집조차 없다기에다 밑줄. 집이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반이 되는 요소죠. 의식주 중에 하나잖아요. 그지? 근데 집조차 없다라는 어떤 상황을 말해?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지, 그지? 거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쓰시고요. 그러기에 가기는 같지만, 강을 건너간 것이 무엇과 관련이 돼? 어떤 사람의, 여기서 계집애라고 나오는데 안타까운 상황과 관련이 돼. 못 잊을 계집애가 집조차 없다기에 건너간 거야. 그럼 왜 갔을까? 노래, 밤, 집조차 없다 기에 갔대. 이제 왜 갔을까 노래는? 좀 더 볼게요. 가기는 같지만 어린 날개 지치면 어린 날개에다 밑줄. 갑자기 날개가 왜 나왔을까? 제비. 그렇지. 노래가 제비같이 날아서 갔다 그랬지? 오케이? 그 이미지가 연결된 거예요. 어린 날개 지치면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겠죠. 못 갈 수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되니? 사막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여 물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 조상은 밑에 보세요. 남의 죽음에 하여 슬퍼하는 뜻을 드러내어 문함. 그지? 그러니까 남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조문하는 거야. 되니? 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 밤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역시? 부정. 죽음과 관련된 어떤 이미지야. 그죠? 밤은, 자, 이제 이거 잘 봐야 돼. 밤에다 세모하세요. 밤은 계속 부정이잖아요. 그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나니. 자, 이렇게 잠깐 스톱하시고. 밤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옛일을 짜낸대. 그지? 네. 근데 옛일에 무슨 표현을 썼니? 무지개라고. 그렇지. 곱게 짜내다. 이렇게 돼 있어. 그죠? 옛일은 긍정, 부정? 긍정이에요. 오케이? 무슨 얘기야? 밤이라는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긍정적인 고왔던 아름다웠던 옛 일을 떠올리고 있다라는 거지. 또는 밤이 떠오르게 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자, 선생님 봐봐 여기 주목. 디테일하게 갈 필요 없어요. 자세하게 갈 필요 없고요. 전체적으로 긍정 부정을 따져보고 관계만 잘 보시면 돼요. 밤은 부정이잖아요. 부정적 현실, 그지? 오케이? 그 밤이 옛 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낸데 그 옛 일은 고운 거잖아. 무지개보다 고운 거잖아, 그지? 아름답다는 뜻이죠. 아름다운 옛 일을 짜내다, 만들어내다. 오케이? 이해돼? 그러니까 밤이라는 부정적 현실이 옛 일을 떠오르게 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런 거 많잖아, 그지? 우리가 왜 부정적인 현실에 놓여 있을 때 좋았을 때를 떠올리는 그런 거 있잖아, 그죠? 오케이? 보세요. 한 가락은 여기 두고 또 한 가락 어디맨가.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 건너 갔어. 오케이? 이거 무슨 얘기야? 이 노래가 왜 나온 노래야? 그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고왔던 옛 일을 떠올리면서 나온 노래란 말이야. 그리고 그 노래가 이렇게 집도 없는 계집애를 위해서 갔단 말이야, 그지? 노래 의미는 뭘까? 이건 뭐 해주는 거야? 위로, 그렇지. 위로의 이미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좀 마음의 위로를 주기 위해서. 오케이? 이해되니? 네. 질문? 네. 그러면 밑에 1번 한번 보세요. 가와 나의 공통점인데 이거 가만 가지고도 접근할 수 있다 그랬지, 그지? 1번.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끊어. 맞아, 틀려?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하려면 불러야 돼. 순이 또는 누이야 불러야 된다고. 어머님 없잖아, 그지? 청자를 불러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리까리하면 뒤를 봐봐. 풍자적으로 비판하고 이 시가 뭘 풍자적으로 비판하는 시야? 풍자적으로는 우회적으로라는 뜻이야. 우회적으로 안 비판해요, 그죠? 틀렸어요. 2번. 유사한 식구를 반복함으로써 끊어. 있어 없어? 없어요. 있어요. 1년의 마지막 행과 그 다음에 5년의 마지막 행을 보세요. 1년의 마지막 행 어때? 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너갔어. 5년의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 건너갔어. 이게 의외로 많이 놓치는 거야, 얘들아. 학생들이. 시행 식구가 반복될 때 딱 한 번만 반복돼도 돼. 딱 한 번만 되풀이돼야 된다고, 그죠? 잘 찾으셔야 돼요. 있어요, 그죠? 오케이? 근데 화자의 의지를 강조해요? 화자의 의지 아니잖아. 누구의 의지? 이건 노래의 의지죠. 오케이? 네. 그래야 돼요. 화자가 의지적으로 노래를 보낸 게 아니야. 노래 지가 간 거지. 오케이? 3번. 시적 대상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끊어보세요. 맞아요? 네. 제비같이 날아서 갔대. 오케이. 의지를 지닌 존재로 나타내고 있다. 맞아요? 의지를 지닌 존재? 노래? 나쁘지 않죠. 3번 살려두시고요. 4번.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끊어. 다양한 이미지 있어 없어? 있어요. 이미지 비주얼. 이미지 뭐예요? 이미지가 뭐야? 심상. 그지? 이 시는 노래라는 청각적 심상에다가 밤이라는 시각적 심상까지 있으니 다양한 이미지는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뒤를 봐봐. 자연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이게 자연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야? 아니요. 아니에요. 대상이 자연이 아니잖아, 그지? 상황. 그 다음에 노래가 어떤 존재들을 위로하기 위해 강을 건너 가려는 모습, 이런 거잖아, 그지? 그 다음 4번, 5번 반어적 어조를 활용할 거는 반어가 있나요, 여기? 없어요. 의도랑 반대되는 건 보이지 않아요. 답이 3번이야. 이렇게 풀려, 이거. 알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바로 풀리거나 아무리 못해도 둘 중에 하나로 남으니까 꼭 시 읽고 보시고요. 뒤로 넘기셔서 2번 문제. 보기 박스를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오케이? 읽었다 치고, 오케이? 읽었다 치고 그냥 바로 문제 푸세요. 시작. 2번 문제만. 2번. 자, 1번부터 볼게요. 기억. 암내강 쨍쨍 얼어 조이던 밤에 극한의 추위를 드러내는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화자가 나 인물이 처한 상황 어때? 나쁘지 않지, 그죠? 니은. 강 건너 하늘 끝 사막도 닿은 곳. 현실의 모습을 사막으로 표상하여 화자나 인물이 직면하게 될 공간 배경. 그죠? 그것도 크게 나쁘진 않아요. 오케이? 디귿.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겠죠. 죽음의 상황을 가정하여 화자에게 닥친 일상적 현실이 절망적인 상황임을 노래에 투영했다. 나쁘지 않지. 왜냐면 리을이 나빠. 물먹은 별들이 조상오는 밤.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를 통해 태도 변화도 안 드러나요. 그런데 일단 태도 변화를 통해 일상적 현실이 희망으로 바뀌었다? 이게 희망으로 바뀐 거야? 종은 오는 밤에 왜 희망이야? 아직도 부정적인 현실인 거지. 그지? 이해돼요? 오케이? 5번에 밤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나니 밤과 무지개의 이미지를 대응시켜. 그죠? 오케이? 화자가 추구하는 당위적 진실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뭐 옛일, 그지? 긍정적이었다, 보았다, 보고 싶다라는 얘기죠. 네, 질문. 여기 4번이죠? 이해돼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봐봐. 일단은 시를 차분하게 정서를 중심으로 읽어 나가는 거. 알겠지? 자, 의문의 변동 거기 옆에다가 쓰셔야 되는데 조금 잘 쓰셔야 돼. 옆에다 화살표 하시고. 자, 이거는 일단 뭐가 중요하냐면 이거는 의문의 변동 표기보다 발음이 더 중요해요. 발음. 오케이? 이거는 발음 현상이에요. 의문의 변동은. 알겠지? 그러니까 표기와 달라요. 오케이? 표기랑 발음이 다른데 그 표기에서 발음으로 가는 변화되는 과정. 오케이? 그 과정 안에 변동의 무엇을 과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변동의 과정 이해. 오케이? 자, 예를 들면 봐봐. 밭일이란 단어가 있어. 오케이? 이거 발음이 어떻게 될까? 반일. 그렇지. 반일이 돼요. 오케이? 반일이 되는데 여기 봐봐. 첫 번째. 먼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티읕이 디귿 돼. 오케이? 두 번째. 일이 닐이 돼. 오케이? 세 번째. 밭이 반이 돼. 요 과정. 오케이? 야, 이 과정은 뭐냐면 이 과정은 티읕이 디귿이 된 거고. 오케이? 이 과정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자리에 니은이 온 거야. 자, 이응 이거 없는 거야. 이응이 니은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응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거기에 니은이 들어온 거지. 오케이? 얘는 받침의 디귿이 다시 니은이 된 거라고. 요 과정을 이해하는 거야. 그리고 찾아내는 거지. 오케이?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뭐 할 줄 알아야 되냐? 사례 분석을 해야 돼. 변동 과정 이해는 100% 사례 분석이에요. 오케이? 됐니? 네. 자, 적으시고 의문의 변동 옆에다가 적어두시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일단은 개념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개념들을 바탕으로 사례를 분석하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 되겠지? 됐니? 자, 그럼 이제 보세요. 먼저 첫 번째. 그 밑에 정리 한번 봐봐. 의문의 변동. 자, 어떤 의문이 의문에다 박스하세요. 의문이 뭐야? 우리 보는 자, 의문 위에다 자음 모음이라고 적으세요. 의문의 변동에서는 의문은 자음과 모음이에요. 이제 소리가 가장 작은 단위이지만 여기서는 자음 모음이다. 어떤 의문이 그 놓이는 환경에 따라 환경에다 박스. 환경은 조건이에요. 조건에 따라 다른 의문으로 바뀌어 소리나는 현상. 소리나는 에다 비춰. 소리나는. 이거 뭐다? 발음 현상이다. 오케이. 자, 의문 변동의 종류 보세요. 의문 변동의 종류 적어. 먼저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이렇게 네 가지예요. 교체, 탈락, 첨가, 축약. 네 가지. 됐니? 자, 그럼 이제 밑에 1번의 교체부터 볼 건데, 자, 봐봐. 교체 첫 번째는 음절의 뜻
끝소리 규칙입니다.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두 개가 중요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 저 용어 자체의 의미 파악이야. 주목. 음절이 뭐야? 음절은 글자를 말해요. 글자. 오케이. 끝소리는 뭐야? 끝소리는 받침, 종성. 오케이. 거기에 적용되는 규칙이란 얘기야. 되니? 적으세요. 음절에다가 글자, 끝소리, 규칙 적으시고요. 끝소리, 받침, 알지? 또는 종성. 자, 일단 이게 왜 일어나는지부터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한글 창제할 때 자, 누가 만들었냐 한글을? 세종대학교에서 만드셨지, 그지? 왜 만들었니? 백성을 위해 만들었죠? 백성을 왜? 백성들이 글자가 필요한데 그때 우리가 쓰던 글자가 한자잖아. 한자는 많은 글자, 뜻글자다 보니까 많은 글자를 외워야 돼, 그지? 그러니까 뭐야, 소리 글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왜? 글자 수를 줄이려고. 소리 글자를 만드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저렇게 음운을 쪼개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음절 단위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 음절 단위 소리 글자가 뭐냐면 우리 이웃나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본의 가나가 음절 단위 소리 글자예요. 한 100개 정도 되거든. 가나가 히라가나 가타가나에서 한 100개 정도 되는데 그 100개 가지고 소리 낼 수 있는 게 제한적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맥도날드를 마쿠도나로도 이루고 있는 거야, 걔네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음운 글자다 보니까 낼 수 있는 게 더 많고요. 낼 수 있는 소리가 많은데 글자 수는 더 적죠. 그죠? 자,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으로 만들었는데 음운이 초성, 중성, 종성이니까, 그지? 종성을 만들 때 고민에 빠진 거야. 아, 종성을 따로 만들어야 되나? 엄밀하게 말하면요, 초성과 종성 소리가 달라요. 만들어야 돼, 따로.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글자 수가 많아지잖아, 그지? 에이, 그러면 그냥 종성은 초성을 갖다 쓰자, 도로. 오케이? 이렇게 된 거야. 이제 거기서 괴리가 생긴 거죠. 소리와 글자가 안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종성에서 소리 나는 게 애가 몇 개밖에 없더라. 7개밖에 없더라. 그래서 글자에서 받침으로 소리 나는 애들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렇게 7개밖에 없더라. 그지? 이거 많이 했잖아. 뭐 가느다란 물방울, 그녀 다리만 보여, 그놈 다리만 보여 많이 했잖아, 그지? 오케이? 그건 별로 안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7개가 있다. 그 왼쪽 하단 보세요. 표에 그냥 채워 넣어보자. 기역, 쌍기역, 키읔으로 받침인 애들은 기역으로 발음돼요. 오케이? 네. 그 다음 니은인 애는 니은으로 발음되고요. 디귿, 티읕,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읓, 히읗은 뭘로 발음돼? 디귿으로 발음돼. 리을, 미음은 그냥 리을, 미음으로 발음되고 비읍이나 피읍인 애들은 비읍으로 발음되고 이응은 이응으로 발음돼. 자, 거기 지금 쌍디귿이나 쌍지읒이나 쌍비읍 등이 없는 건 걔네들은 받침을 안 쓰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받침으로 쓰는 애들이 있고 그 쓰는 애들이 실제 소리는 이렇게 나온다. 표기가 발음으로. 오케이? 되니? 됐어요?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두 번째, 오른쪽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조건이라고 있어. 거기다 3가지를 써야 돼. 일단 첫 번째 뭐냐면 음절말. 이라고 적어요. 잠깐만 여기 봐봐. 예를 들어서 선생님 봐봐.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발음 어떻게 해? 오시 이렇게 발음하지, 그지? 시옷이 뒤에 가서 발음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거 안 된 거? 안 된 거. 시옷이 그대로 발음됐잖아, 그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를 뭐라고 한다고? 오시라고 한다고. 되니? 그럼 이건 끝소리 규칙이 적용 안 된 거야. 다만 시옷이 옆으로 넘어간 거 이걸 뭐라고 하냐? 연음이라고 하는데 연음은 뭐는 아니야? 변동 현상은 아니야. 왜? 발음이 안 달라졌으니까. 발음 그대로니까. 연음이란 개념 잘 보셔야 돼요. 알겠죠? 연음이 좀 중요해지고 있어. 연음은 소리가 연속돼서 그러니까 다른 글자로 연속돼 가서 나타나는 소리이지 뭐는 아니다. 변동 현상은 아니다라는 거. 오케이? 그런데 이게 만일에 없다면 어떻게 소리나? 옷 이렇게 되겠네. 요게 끝소리 규칙. 그러니까 옷밖에 없거나 그걸로 끝나거나 음절말. 오케이? 되니? 그 다음에 니은 자음앞. 자음앞은 뒤에 자음이 오는 거죠. 예를 들면 옷, 또 이렇게. 그러면 시옷이 어떻게 돼? 디귿으로 바뀌죠. 이게 끝소리 규칙이고 도가 또가 되는 건 이건 그냥 된소리 대기예요. 알겠죠? 오케이? 끝소리 규칙은 아닙니다. 되니? 자음앞 됐어요? 근데 얘네 둘은 그렇구나고 선생님 봐봐. 선생님이 음절이 끝소리 규칙에서 중요한 게 2개 있다 그랬지, 그지? 그 두 번째야 디귿 뭐냐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앞.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앞. 실질 형태소가 뭐죠?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애지, 그지? 오케이? 예를 들면 옷, 안. 오케이? 아까 이는 조사잖아요. 오케이? 품사 했었지, 그지? 옷, 이 할 때 이는 조사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기 때문에 그냥 시옷이 넘어간 거지만 얘는 봐봐, 안. 뜻이 있어, 없어? 있잖아. 인사이드, 내부를 뜻하는 어떤 공간을 뜻하는 의미가 있지, 그지? 그럼 얘를 뭘로 봐야 돼? 실질 형태소로 봐야 돼. 그래서 발음이 어떻게 돼? 오, 단. 야, 너 오산에 뭐 있어 이러지 않잖아. 오단에 뭐 있어 이러지. 시옷이 디귿이 됐다는 얘기는 끝소리 규칙이 적용됐다는 얘기예요. 되니? 두 가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이해돼요? 질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음동화죠? 자음동화. 자, 자음동화는 자음끼리 성질이 비슷해지는 건데 먼저 뭐가 있냐면 비음화가 있어요. 비음화. 자, 비음화 여기 봐봐. 자, 봐봐. 비음. 자, 우리나라 말에 비음이 뭐 있니? 니은, 미음, 이응 등이 있죠. 그죠? 비음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화는 무슨 화? 될 화. 그대로 해석을 하면 비음이 되다야. 맞니? 네. 비음인 애가 아닌 애가. 아니네요. 그렇지. 비음이 아닌 애가 왜 비음이 되겠어? 비음을 만나서. 알지? 비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음화라는 말의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도 개념이 금방 돼요. 그죠? 오케이? 여기 봐봐. 잘 들어야 돼 이거. 오케이? 기역, 디귿, 비읍 또는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발음되는 애들. 오케이? 즉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애들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야. 되니? 이 무엇을 만나 니은이나 미음을 만나면 기역은 이응으로, 그 다음에 디귿은 니은으로, 비읍은 미음이 되는 게 비음화예요. 오케이? 비음이 되다라는 말만 잘 기억해도 되겠지. 비음이 뭔지라. 되니? 그 다음 니은에 유음화. 그 유음화도 똑같아. 유음이 뭐가 있을까? 그렇지. 유음에 리을이 있어요. 그 유음화는 리을이 되다는, 그지? 간단해. 니은이 리을을 만나서 리을 되는 거야. 오케이? 되니? 네. 그게 유음화야. 되니? 네. 이제 봐봐. 하나 더 기억해야 돼. 얘네 둘. 그래서 지금 뭐가 바뀌었잖아. 기역, 디귿, 비읍은 이응, 니은, 미음이 됐고 니은은 리을이 됐지, 그지? 자, 이게 뭐가 바뀐 거냐면 저거요. 조음 방식만 바뀐 거야. 자, 자음은 발음이 되는 위치, 조음 위치와 이제 발음이 나는 방법인 조음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비음화나 유음화는 조음 위치는 그대로예요. 기역과 이응은 같은 연구계음이고 디귿과 니은은 같은 치조음이고 비읍과 미음은 같은 순음, 입술소리예요. 다만 뭐가 바뀌는 거야? 안울림소리에서 울림소리로 방식이 바뀌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오케이. 네. 좋은 방식이 변했다. 자음동화. 뜨님.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다 할까요? 세 번째 구개음화. 구개음화도 그냥 원래 그대로 보면 구개음이 되다야. 구개음에 뭐가 있냐? 지읒, 치읒이 있어. 구개음이 되다. 그래서 구개음이 아닌 디귿, 티읒이 특이한 거는 구개음을 만나는 게 아니고 모음에서 구개음의 성질을 가진 이를 만나요. 오케이? 알겠니? 이 또는 야여, 요, 유. 근데 이를 만나서 디귿이 지읒되고 티읒이 치읒되는 거야. 됐니?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 적어둬야 돼. 밑에 빈 공간이 조금 있는데 적어. 뭐라고 적냐면 일단 첫 번째 얘가 특이해. 자음과 모음 사이의 동화야. 자음과 모음 사이의 동화. 오케이. 그래서 구개음하는 자음 동화에 넣지 않고 따로 뺀 거야. 알겠니? 네. 그다음 두 번째. 보면 잘 봐봐. 디귿, 티읕은 치조음이고요. 얘네들은 파열음이야.
오케이? 지읒치읒은요 경북의 음이고 얘네들은 파찰음이야. 무슨 얘기냐? 얘네는 조음, 방식과 위치가 모두 변한다. 조음, 방법과 위치가 모두 변한다. 구개음화는 정말 특이한 애야. 혜윤이 조음 방법과 조음 위치가 모두 변했다. 됐어요. 질문. 거기 밑에 참고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알겠지? 좀 이따가 할 테니까 잠깐 놔두시고 질문. 혜윤이. 자, 그 다음에 2번에 탈락. 탈락. 자, 첫 번째 자음군 단순화. 아니 뭐래 자음 탈락. 자음 탈락이고요. 거기 적어요. 거기에다가 박스 안에다가 자음군 단순화. 첫 번째 박스에다가 자음군 단순화라고 적으시고 옆에 보면 사례로 닭이 있다. 닭. 이렇게 발음이 된다. 그죠? 자, 7번 봐봐. 조금만 크게 쓰자. 자, 7번 봐봐. 자, 이거 주목. 자음이지. 리을 기억. 그지? 오케이? 하나야, 두 개야? 두 개요. 두 개지. 그지? 단수야, 복수야? 복수죠. 오케이? 그래서 이걸 자음에 뭐로 보냐? 무리로 봐요. 군. 무리 군자. 그지? 개체 군. 성체 군. 군중 할 때 군. 무리군. 오케이? 자음 군. 자, 그런데 봐봐. 리을 기억이 기억이 됐지. 그지? 잘 봐봐. 복잡해졌어? 단순해졌어? 단순해졌어. 단순화. 오케이? 되니? 자, 이제 박스 안을 보세요. 거기 박스 안 봐봐. 음절말의 겹받침에다 밑줄. 얘가 겹받침이야. 얘가 리을 기억 이런 애 겹받침. 야, 근데 여기 한번 봐봐. 예를 들어서 창문을 닫다 할 때 닫. 이 이렇게 됐어. 이거 겹받침이다. OX. X. 얘는 겹받침이 아니라 이건 뭐다? 얘는 된소리야 그냥. 오케이? 쌍자음이라 그러죠. 겹받침이 아니에요. 그럼 얘가 예로 되는 건 단순화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교체 현상이야. 되니? 그 표에 봐봐. 위에 음절의 끝소리 표에 보면 기역, 쌍기역, 키역 이렇게 돼 있잖아. 교체라고. 알겠지? 잠깐만. 그럼 얘도 뭐란 얘기야? 겹받침, 받침이란 얘기네. 그지? 그럼 얘도 뭐에 해당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해요. 옆에다가 적으세요, 이거. 옆에다가 이 자음군 단순화 역시 뭐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야. 이게 중요해. 근데 얘들아, 쌤 잠깐만 봐봐. 이게 중요하다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뒤에 형식 형태소가 오면 적용돼 안 돼?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닭이야 달기야? 이거 달기로 읽어야 돼 얘들아. 왜? 이가 뭐니까 조사잖아. 형식 형태소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억이 연음돼야 돼. 나는 오늘 달기 먹고 싶다 이래야 된다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 80% 이상은 뭐라고 발음해? 닭이 먹고 싶다 이렇게 발음해. 오케이? 아빠가 통닭을 사왔어. 아빠 이게 하면 통닭이야 이러지. 그지? 실제로는 통달기야가 맞다고.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읽어야 돼? 다가리야 달가리야? 다가리야 이거. 왜? 이거 뭐지? 이거 실질 형태소잖아. 그러면 적용이 되는 거야 이때는. 이해돼? 네. 오케이? 참고 삼아서 봐봐요. 북한에선 다가리라 해요. 우리는 이렇게 안 한다? 우리는 이 사이에 뭐가 있는 걸로 보냐면 의가 있는 걸로 본다. 의는 실질 형식 조사잖아. 그지? 연음되죠? 근데 이게 발음이 불편하잖아. 이렇게 돼요. 오케이? 빨리 읽어봐. 달걀. 그래서 우리는 달걀이래. 이거 우리말이야. 달걀.
알겠니? 오케이. 이런 원칙이 숨어 있는 거지. 알겠니? 자, 그다음 밑에는 적으세요. 리을 탈락. 그다음에 그 밑에는 히읗 탈락. 리을 탈락. 자음군 단수나 밑에 리을 탈락, 히읗 탈락 적으시고요. 봐봐. 리을 탈락은 특이하게도 뭐 표기가 반영되는 놀다, 뭐 이렇게 둥글다, 둥글고 표기에 반영되고요. 자, 히읗 탈락 이제 잘 봐봐. 자, 여기 칠판 봐봐. 주워. 이거 어떻게 발음해? 좋아. 히읗 탈락. 자, 칠판 봐봐. 이거 어떻게 발음해? 그렇지. 이렇게 발음하지. 오케이? 그럼 여기 좀 히읗 탈락이 들어가 있지. 자, 쌤 봐봐 여기 주먹. 근데 얘가 자음이야 모음이야? 한 개야 두 개야? 그럼 이걸 자음군으로 보는 건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자음군이에요. 겹받침이라고. 그지? 그럼 얘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건 자음군 단순어로 볼 수는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히읗 탈락이가 있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이건 왜 이건 자음군 단순어가 될 수 없을까? 야 봐봐. 어가 뭐야? 어미잖아. 어미는 실질 형태소야, 형식 형태소야? 형식 형태소죠. 자음군 단순어는 끝소리 규칙이죠. 끝소리 규칙은 실질 형태소에서만 적용되고 형식 형태소 적용이 안 되고 여는 되잖아. 그럼 얘가 만약에 자음군 단순어라면 실허가 돼야 돼요. 얘가 뭐니까? 얘가 뭐니까? 형식 형태소잖아. 어미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어가 된다는 얘기는 히읗이 일관되게 탈락한다. 그래서 히읗 탈락이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질문. 예. 아, 이게 언제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 내가 이거 거의 한 10년째 수업하고 있거든. 이거를 안 나와. 올해 나오면 대박인데. 알지? 올해 나오면 내년부터 이제 수업 안 해야지. 자, 그다음 모음 탈락 보세요. 모음 탈락. 모음 탈락은 밑에 의 탈락. 먼저 의 탈락이라고 적어. 자, 모음 탈락은 의 탈락인데 의 탈락은 어간에 의가 탈락하는 거야. 거기 지금 보면 뭐 끄다 꺼, 쓰다 써, 그다음 잠그다. 잠그다는 의가 탈락하면 뭐가 되니? 잠가. 담그다는 담가. 의가 탈락하고 아가 결합하는 거예요. 오케이. 질문. 되니? 그래서 여기 이제 특이한 건 뭐냐면 리을 탈락이나 모음 탈락 같은 경우는 표기에 반영이 돼요. 원래 이건 뭐라 그랬지? 발음 현상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표기에 반영이 된다. 자, 의 탈락 밑에는 뭐냐면 동음 탈락이에요. 동음 탈락. 동음 탈락. 내가 할 게 많아가지고 마음이 급해서 그래. 동음 탈락인데 동음 탈락이 뭐냐면 어간하고 어미하고 같은 모음일 때가 있어.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가 다음에 아가 왔을 때인데, 오케이? 이거 발음하기 불편해요. 이게 가, 아 이렇게 발음해야 돼. 선생님 그냥 가 하면 되지 않나? 그건 가를 길게 발음한 거고 가, 아 이렇게 돼 있으면 따로 발음해야 돼. 야, 너 집에 가, 아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를 생각하는 동음 탈락. 오케이? 서, 어서. 그러면 서, 어서 이러지 않고 서서 이렇게 동음 탈락. 오케이? 예.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요. 첨가 봅시다. 첨가. 자, 첨가. 첨가는 먼저 사이소리 현상을 잘 보셔야 되는데 사이소리 현상. 자, 먼저 거기 기억은 넘어가셔도 돼요. 니은부터 보세요. 니은. 니은 보시면 앞말에 관계없이 뒷말이 된소리로 나는 경우예요. 오케이. 자, 오른쪽 박스에다가 적으세요. 니은이라고 하고. 오케이. 자, 선생님이 쓰는 그대로 적으셔야 돼. 고기배. 오케이. 고기 잡는 배. 발음이 어떻게 돼?
그렇지. 고, 기, 빼로 발음돼요. 이렇게 자 비워놔야 돼. 자리를 콤마.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두 단어가 합할 때 돌, 담 합치면 어떻게 돼? 돌, 땀. 오케이. 그니? 네. 예. 자,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 봐봐. 배가 빼로 되고 담이 땀이 됐잖아. 이제 된 소리로 이제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되는 거. 오케이. 자, 그다음에 디귿 보시면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미음 니은으로 시작할 때 앞말이 끝소리에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인데 적어 볼게요. 박스 안에다가 뭐가 있냐면 이 몸 어떻게 발음해? 인몸. 요게 니은이 첨가된 거야.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코날. 오케이? 발음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콧날 이렇게. 자, 콧날 이렇게 니은이 덧나는 거 알겠지? 그 다음에 리을 보세요. 리을. 예, 앞말의 음운과 상관없이 뒷말이 모음 이나 반모음 제이로 시작될 때 반모음 제이로 시작하는 건 야여 요 유를 말해요. 니은이 하나 혹은 둘 첨가되는 거래. 그래서 자를 봐야 돼. 여기 보세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솜 이불. 자, 뒤에 이로 시작했지? 솜과 이불인데 이로 시작했지? 그럼 어떻게 발음이 돼? 그렇지. 솜 이불.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니은이 한 개 첨가된 거죠. 오케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뒤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발음이. 그렇지. 뒷, 닐 이렇게 되잖아. 그지? 니은 두 개가 첨가돼. 되니? 근데 지금 보면 보기 좀 뭔가 불편하죠. 그죠? 오케이? 왜 그러냐면 봐봐. 밑에 미음 봐봐. 앞말에 받침이 없을 때 시옷을 적어줌. 이게 사이시옷이야. 사이시옷에다 밑줄. 근데 이건 표기법이에요. 표기법. 다만 이제 무조건이 아니라 기억을 보셔야 돼요. 기억. 합성어나 파생어 이어야 하고 반드시 하나 이상의 고유어가 포함되었을 때 그때 앞말에 받침이 없으면 시옷을 이렇게 적어준다. 입니다. 표기법. 알겠지? 그러니까 표기법이니까 부수적으로 한 거고 우리 지금 발음법 하니까 그지?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이제 발음이 복수 표준 발음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고깃배가 되는 거야. 이렇게. 대기님.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봐봐.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 니은 첨가라 그래. 그래서 니은 첨가는 조금 다르게 하나 더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니은 첨가 있어요. 니은 첨가 보세요. 니은 첨가는 자 기억 밑줄 합성어 월 파생어 밑줄 합성어나 파생어여야 돼요. 오케이. 그다음 밑줄 앞말에 받침이 있으면 밑줄 앞 글자에 받침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뒤에 디귿 뒷말이 이 야여 요 유로 자 거기 밑줄 끝날에다 밑줄 끝날 지우시고요. 시작할로 바꿀게요. 시작할 못합니다. 시작할 때 니은이 첨가됨. 되니? 자, 그럼 봐봐. 밑에 빈 공간이 조금 있잖아요. 그죠? 밑에 빈 공간에다가 니은 첨가 적으셔야 되는데 뭐냐? 일단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뭐가 있냐면 여기 봐. 야, 반일은 밭과 일의 결합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앞에 받침이 있지. 그지? 뒤에 이루 시작했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런데 기억 뭐라고 쓰시냐면 얘가 비음화를 유도할 때가 있어. 비음화 유도. 예를 들면 막일 막하는 일 발음이 어떻게 돼? 막일이 돼요. 잘 봐요. 먼저는 막일이 돼요. 왜? 막과 일의 결합. 오케이? 막은 파생 접사. 일은 어근, 그지? 두 개가 결합했고 앞 글자에 받침 있고 뒤에 이루 시작했으니까 막일이 돼. 근데 뒤에 니은이 오면 기억은 어떻게 돼?
이응으로 바뀌죠. 비음화를 유도하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어? 뭘 유도한다고? 비움. 비음화 유도. 되니? 그 다음에 또 있어. 니은. 유음화 적용. 유음화가 뭐죠? 니은이 리을 되는 거잖아, 그지? 오케이? 여기 봐봐. 물, 약. 물이라는 어근과 약이라는 어근이 결합했지, 그지? 네. 앞에 받침이고 뒤에 아르샤가지,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물, 야. 약. 니은 첨가, 그지? 근데 리을에서 니은이 뭐가 돼? 니을이 되잖아. 그래서 최종 물약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봐봐. 여기 뭐 얘는 하나 같지만 두 가지가 적용된 거예요, 그죠? 얘는 니은 첨가가 안 보여 이렇게 되면. 오케이? 끝소리 규칙이나 니은 첨가 같은 경우는 중간에 숨겨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 안 보이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봐라. 반일이 됐지, 그지? 최종적인 걸로 봤을 때 저기 뭐야 자음동화나 비음화나 니은 첨가는 보이지만 중간에 뭐가 안 보여? 이게 안 보여. 끝소리 규칙, 그지? 이렇게 숨겨진 거 잘 봐야 돼. 두 개밖에 없어. 근데 끝소리 규칙하고 니은 첨가 얘네 두 개만 안 보여. 오케이? 알겠니? 아까 선생님이 과정을 이해하라 그랬잖아요. 과정, 변동의 과정 이해. 알겠냐? 중간에 숨겨진 거 잘 보셔야 돼. 질문. 그 다음에 잠깐만 앞으로 잠깐 가세요. 앞에 가시면 이제 참고 거기 보면 참고 밭이랑 찾았니? 네. 예, 그거 한번 봅시다. 밭과 이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랑이라는 단어가 뜻이 두 개야. 먼저 뭐가 있냐면 명사가 있어. 명사. 이랑. 밭에 볼록 튀어나온 걸 이랑이라 그래. 속으로 쏙 들어간 건 고랑이라고 하고. 오케이? 명사 이랑. 그러면 얘는 실질 형태소야, 형식 형태소야? 실질 형태소니까 어떻게 돼? 끝소리 규칙에 적용돼서 밭이랑이 돼요. 되니? 그 다음에 밭과 이랑이 합이고 앞에 받침이고 뒤에 이르시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밭니랑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돼? 비음화를 유도해서 밭니랑 이렇게 되는 거야. 어제는 밭니랑에 가서 하루 종일 일했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되니? 근데 이랑이 뭐 도 있냐면 이랑이 조사도 있어요. 조사. 이랑. 뭐 책이랑 뭐 노트랑 뭐 연필이랑 할 때 이랑. 오케이? 조사는 실질의 형식이야. 형식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연음이 돼서 밭티랑이 되고 티읕이 이를 만나면 어떻게 돼? 네, 구개음이 일어나서 밭이랑이 되는 거야. 의미가 뭐냐에 따라 발음이 달라져요. 오케이? 알겠지? 질문. 네, 이제 마지막으로 축약. 축약이 마지막입니다. 축약. 축약은 근데 축약이 원래 되게 쉽거든. 근데 축약을 머릿속에다 잘 넣어두지 않으면 이상한 무슨 뭐를 해요. 알지?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 자, 먼저는 뭐냐면 자음 축약입니다. 먼저 자음 축약. 자음 축약. 자, 자음 축약은 비읍, 디귿, 지읒, 기역, 예사소리와 히읗이 만나면 피읍, 티읕, 치읒, 키읔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예사소리와 히읗이 만나면 피읍, 키읔, 치읒, 키읔. 오케이? 되니? 피카츄 털.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실제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거 발음이 어떻게 해야 돼? 자, 피다예요. 이게 뭐라고? 비읍, 히읗이 만나서 피읍이 되는 축약이라고. 근데 이게 모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비읍은 탈락. 그 다음에 히읗은 피읍으로 교체. 맞죠? 이루고 앉았어. 맞아 틀려? 네. 틀렸다고. 오케이? 이거 외워야 돼. 이거 비읍, 기역, 지읒, 디귿하고 히읗 만나서 이렇게 되면 이거 무조건 축약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게 실제 수능에 나왔던 거야. 실제 수능에 나왔던 거. 창문을 열어 젖히다. 그럼 이거 발음 어떻게 되냐면 젖히다 이렇게 돼요.
오케이? 되니? 이게 지읒, 히읗이 만나서 치읒 되는 거 뭐야? 축약이야. 오케이? 근데 이거를 지읒이 디귿. 어? 끝소리 그치? 뭐? 축이야? 뭐? 구교음악. 이렇게 안 됩니까? 이렇게 돼 안 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 이게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오케이? 요거는 수능에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교체 현상이 있다 그러면 뭐야? X야. X에 교체 현상 없어요. 그지? 축약밖에 없다고. 됐니? 네.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모음 축약. 모음 축약은 두 개가 하나로 결합하는 건데, 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아가 와가 되거나 우어가 워가 되거나 이어가 여가 되는 거. 특히 이어가 여가 되는 걸 좀 잘 보셔야 되죠. 이어가 여가 되는 거, 알겠지? 많이 나오거든. 축약. 자, 그런데 모음 축약 되었이 어떻게 돼? 표기에 반영돼요. 그러니까 발음 현상이지만 표기에 반영되는 사례가 크게 세 가지 있지. 리을 탈락, 그다음 모음 탈락, 모음 축약 이렇게. 알겠니? 질문. 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오른쪽에 14년도 수능이라고 되어 있는 2번 문제 한번 보세요. 이 문제가 정답률이 19%였어요. 오케이? 이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량으로 재수생을 양산했던 그 문제예요. 왜냐면 이 문제에 10분을 보냈어 애들이. 이 문제에 10분을 보내고 나니까 이 문제가 13번인가 11번인가 그랬거든. 아, 뒤에는 망했다. 그래서 놔버린 거야. 그리고 1교시 끝나고 나온 애들이 되게 많았어. 어차피 1교시 망했는데 뭐하러 보나 이렇게 해가지고 뛰쳐나온 애들이 되게 많았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네. 오케이. 자, 3학년 첫 모의고사 3월 12일 날 보는 교육청 모의고사는 일단 문제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건 평가 원칙, 수능을 출제하는 것하고는 교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신 거야. 이거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그 문제 질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교육청과 평가원의 교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수능을 어떻게 낼 거다 지금 회의를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게 교육청 모의고사에 전혀 반영이 안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 재학생들끼리 봐서 나온 등급이잖아. 그 등급이 대체적으로 자기 등급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등급, 사실은 더 나아가서는 표점이 얼마가 되느냐. 표점이 제일 중요하거든. 표점이 뭔지 알죠? 표준 점수. 전체 내가 평균을 100이라고 했을 때 내가 그 100점보다 얼마나 위에 있냐 얼마나 아래에 있냐 100이 얼마나 가까우냐 이걸 잘 따져보셔야 된다고. 평균에 가까운가. 오케이? 그러면 3월 모의고사는 문제 자체의 의미는 크게 없지만 어차피 똑같은 문제로 재학생들을 다 보는 거니까 내 표점이 얼마인지가 중요해지죠. 그거 자체는 중요해요. 대비를 해야 돼. 대비를 해야 되고 일단 첫 번째 80분간 지치지 않고 풀 수 있어야 돼. 그렇지? 두 번째 무작정 푸는 게 아니야. 무작정 푸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풀어야 돼. 오케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전략은 뭐냐면 화작을 먼저 풀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선택이 두 가지인데 뭐 문법이 괜찮다. 문법 그대로 풀어도 돼요. 알겠지? 근데 나는 문법이 조금 약하다. 여기서 시간을 다 쓸 필요가 없단 말이야. 문학으로 가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문법을 풀고 문학을 풀고 독서를 풀고 이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 문학을 풀고 독서를 풀고 문법을 풀어도 되고 문학을 풀고 문법을 풀고 독서를 풀어도 돼요. 세 가지인 거지. 루트가. 오케이? 이 루트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중간에 충격받아가지고 문제가 안 풀려가지고 시간을 소비하는 걸 방지하자라는 거예요. 어쨌든 거의 최종에 지금 독서들이 들어가 있는데 독서랑 문법이 어려워요. 오케이? 독서랑 문법이 어려워서 문법 문제에서 시간이 딜레이 되거나 독서 지문에서 시간이 딜레이 되면 뒤에 풀 수 있는 것도 못 풀게 되거든. 최근에 문학들은 그래도 좀 쉽게 출제되는 추세니까 시간이 없어서 문학을 못 보는 건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문학을 먼저 풀어서 문법이 괜찮은 문법을 먼저 풀고 문학이 괜찮은 문학을 먼저 풀어서 어찌됐든 간에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알겠니? 오케이? 설명으로 듣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과제 할 때 지금 이제 과제 뒤에 모의고사 나가는 것들이 수준은 조금 높아졌어요. 이제 난이도가 조금 있는 것들이니까 알겠니?
근데 지금 수능 컷에 가까운 정도? 그러니까 저걸 신경 써서 과제를 꼭 좀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지? 잊지 마시고